힘과 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임 임진웅 한의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꽃 이야기 나누고 네네. 있는데요. 네. 좋아하는 여름꽃. 네. 선생님 그냥 꽃 열매 이런 거 보면 저것은 어디에 효능이 좋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옵니까? 제가 이걸 먼저 받아보고 네, 내가 설마 그렇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네,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네, 갑자기 뇌리를 딱 네, 스치더라고요. 네, 내가 꽃을 꽃으로 보지 못하고 네. 얘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라는 생각하고 있었구나 좀 느꼈습니다. 아, 네. 뭐, 어떤 것을 보면, 이거는 어디에다 그 좋은 게 네. 이렇게 좀 써보면 좋겠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네. 실제로. 직업이. 네. 네. 직업에서 이미 철두철미한 걸로. 근데 선생님 네네. 요새 지금 온열 환자도 많고, 우리 음. 최선식님 지금 초복 눈앞이라 비는 오락가락 하는데 땀으로 정신이 음. 들락달락 한다고. 그 음. 정도로 이제 땀을 많이 흘리셔서 힘들어 하시는데. 음. 이럴 때 좀 네. 마시면 좋은 차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음. 혹시? 그 한방에서 여름에 좀 주로 네. 보약으로 쓰는 그 한약재들이 예, 있는데 예, 보통 이제 맥문동, 오미자 이런 예. 것들인데 그걸 예. 비롯해서 생맥산이라는 그 한약이 있어요. 생맥산. 네, 생맥산, 맥을 예. 살린다는 그런 오? 의미입니다. 네. 음. 아, 그래서 기본적인 약재들만 인삼까지 해서 몸에 좀 기운을 좀 북돋고 예, 이렇게 체력을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약이 있는데 굉장히 그냥 가볍게 드실 수도 있는 한약이라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기운이 떨어진다 예. 그러면 같이 좀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에 땀 많이 흘려서 탈진 될 수도 있고, 음, 저희 친정엄마 더위를 먹어가지고, 음, 예. 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음, 어르신들은. 이럴 때 생맥산. 음. 아, 근데 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네네. 세 가지 정도 약재만 배합해가지고 오, 간단하게. 야, 오미자도 들어있어서 맛도 괜찮습니다. 오미자. 네네. 그런 거, 이런 걸 좀 알아둘 필요가 네. 있겠구나. 뭐, 나이를 다 떠나서 또 여름에 힘겨우신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체질적으로. 예. 생맥산 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자, 생맥산 기억하고, 오늘은 굉장히 이름도 어려웠어요. 제가 아까 소개를 하는데, 네네. 천천히 했거든요. 네. 어깨, 관절, 와순, 와순, 파열. 파열. 네, 네, 어렵죠. 이름이 좀 네, 어려운데, 네. 어깨 질환 중에 이제 좀 치료를 해도 계속 낫지 않고, 그럴 때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어깨가 아파서 계속 치료를 하는데 안 나을 때, 네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관절 와순 파열이라고 하기에 너무 이름이 네, 길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깨 관절은 이제 위팔뼈의 머리인 상완골두하고 어깨뼈의 끝 부분, 약간 접시처럼 넓적한 부위 두 예, 부분이 예. 만나서 이루는 관절인데 이 두 개의 뼈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관절막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막이 음, 이제 뼈를 이어주는 인대와 같은 역할을 좀 예. 하는데 이 관절막이 이제 파열되면 관절와순 파열이라고 합니다. 야, 관절과 관절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 네네. 여기가 진짜 파열되면 진짜 그쵸. 네. 꼼짝도 못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파열 부위에 따라 이제 여러 분류로 나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난주에 썼던 상한 이두근, 그러니까 음. 알통의 긴 갈래가 와서 붙는 부위가 파열되는 어떤 슬랩병변이라고 부르는 게 아, 있고, 슬랩병변은 이제 주로 이제 관절막의 윗부분이 파열된다고 한다면 이제 아랫부분이 파열되는 병변은 방카르트 병변 뭐 이렇게 예, 부르고는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질환이 처음 발견된 게 한 1980년대 정도 돼요. 그래서 다른 음, 어깨 질환하고 다르게 좀 최근에 이제 관절경 수술이 조금 많이 이렇게 활발하고 보편화되면서 예. 조금씩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질환에 대한 정보가 좀 쌓이고 있습니다. 아, 발견된 거 얼마 안 됐네요. 그쵸, 네네. 이게 왜 여기가 이렇게 안 낫고 아픈 거 음,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1980년대에 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러면 왜 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절 많이 써서? 와순, 네네, 파열되는 원인은 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밖에서 충격이 오는 외상, 아, 그리고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 음. 이 두 가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과 같은 경우에는 넘어질 때 이제 팔을 딱 짚고 예, 예. 넘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했을 때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음, 이제 반복적인 어깨 사용에서는 가장 흔한 게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음, 운동인데 이제 주로 발생하는 게 야구, 음, 투수 선수들 그리고 수영이나 테니스
등의 운동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야구 선수분들 기사는 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이제 그죠. 최근에 팔꿈치 수술했던 유현진 선수가 예. 2015년대 수술했던 게 바로 이 그 관절 와순 파열 수술. 예, 그 중에서 아. 슬랩 변변 수술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주로 이제 다른 연령보다도 이제 어깨 관절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남자에게서 많이 네. 발생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게 이 투수 야구 선수나 수영 네, 선수나 테니스 선수들이 이제 직업으로 이제 네네, 하면서 쓸 수밖에 그쵸, 없는데 네네. 요새 이제 몸 만들기 한다고 저희 음, 아들 녀석부터 막 운동을 막 과하게 그런데 스트레칭을 또 네, 성심가도 안 하잖아요. 젊다고 네, 이러다가 이제 좀 다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네. 증상이 어떻게 되는 음.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다른 그러니까 네, 증상과? 일단 관절막 부분이 파열된 거라서 네. 어깨에 기본적으로 통증을 좀 동반하고 그리고 이제 근데 항상 그 다른 어깨 질환 다른 게 강한 통증이 동반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 파열된 부위에 따라 어떤 특정 동작에서 좀 탁 통증이 좀 걸리는 거. 예, 동반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아, 있습니다. 또 이러한 통증 때문에 이제 운동하는 게 범위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음, 그래서 어깨 안에서 이제 파열된 부분이 움직이면서 소리가 좀 날 수도 있고, 네, 이런 오,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힘이 좀 빠지거나, 네. 이제 공을 던지는 등의 운동을 하시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좀 떨어지는 그런 증상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예, 음, 항상 이렇게 강하게 아픈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이렇게 했다가 네, 그러면 그 즈음 되면 사람이 좀 힘을 좀 덜 그쵸, 쓰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이런 게 근데 이게 음, 지속적으로 됐을 때 이 네, 관절 와순 파열을 좀 의심을 해봐야 음,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요. 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김청만의 한일섬유 아쟁산조 가운데 잦은 머리 듣고 올게요. 박종선, 김청만의 한일섬유 아쟁산조 가운데 잦은 머리 듣고 왔습니다. 이 아쟁 이것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고 뭐 이런 동작을 하기 네네네. 때문에 진짜 연주하시는 분들도 어깨에 질환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어깨가 어디 다양하니까 네, 이 너무 와순 다양하죠. 파열은 음. 내 스스로 이거 와순 파열 같다 이렇게 알 수 있는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깨 질환과 좀 다른 점이 네. 그렇게 작아진다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 간단한 건지는 뭐 의심은 해볼 수가 네. 있는데, 그냥 딱 증상을 듣고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좀 어, 질환입니다. 그건 이제 네. 바로 가서 찍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관절 와순 파열은 진단하려면 MRI 촬영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음, 주로 이제 관절 조형까지 같이 하게 음, 됐는데 이제 음, 조형 MRI나 조형 CT 등을 음, 촬영해서 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좀 다른 어깨 질환하고 감별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유발되는 원인 같은 것도 이제 팔을 들어 올리는 증상을 취할 때 음,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다른 어깨 질환 거의 유사점이 좀 많아서 차이점을 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저번에 말씀드린 회전근개나 뭐 어깨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이 음,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더 진단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좀 치료에도 좀 통증 변화가 없거나 음, 조금 다른 질환과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음, 그럴 때는 이런 정밀 진단이 좀 필요한 어, 질환입니다. 그럴게요. 이렇게 진전이 없으면 네. 막 이제 병원만 옮겨 다니는데 음,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네네. 여기가 한번 나올까, 여기가 한번 나올까. 근데 음, 요거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네요. 네,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럴게요. 원인이 정확해야 또 음, 치료가 가능할게요. 음. 그러면은 치료하면 네. 나았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깨 질환이 이제 음, 대부분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좀 우선시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관절 와순 파열도 사실 마찬가지긴 해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병변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음, 이제 이두근 이제 알통 긴 갈래 부분이 파열된 슬랩 병변 같은 경우에는 뭐 재활 치료나 약물 치료 등의 어떤 음, 보존적 치료가 우선시되고 이제 수개월 치료에 호전이 없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아니면 또 일상생활 지장이 예, 있거나 이럴 때 좀 수술적인 치료가 고려가 되는데 반대로 아, 이제 아랫부분이 아랫부분, 파열되는 방카르트 병변 같은 예, 경우에는 재발성 탈구의 위험성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 수술적인 치료가 좀 먼저 고려되고 있습니다. 음, 아래쪽에 이게 파열이 되면 바로 수술. 네네네. 음. 그럼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네, 됩니까? 그러니까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께는 수술 치료가 우선되지만 이제 보존적인 치료가 이제 가능한 병변에 음, 대해서는 이제 한의학 치료를 같이 적용할 수가 음, 있는데요. 한의학에서 이제 과도한 이제 어떤 그 상태에 이제 손상이 된 경우에는 이제 뭐 어혈, 뭐 음, 풍한스 뭐 이런 기운이 좀 응결된 것이라고 보고 음, 그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침이나 뭐 약침이나 뭐 뜸
뭐 한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기혈순환을 시키고 어혈을 풀고 또 주변 연부 조직들을 강화해서 어깨의 유연성을 좀 높이고 손상 부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목표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든지 아프기 전에 좀 네. 조금씩이라도 챙기면 그렇습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쓸 수 있잖아요. 예방 네. 어떻게 할까요? 어깨에 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제 한 번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이제 왜냐면 어깨는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절들 중에 운동성이 가장 큰 그죠. 관절이에요. 360도가 네네. 되니까. 예. 네. 그 말은 이제 양날의 칼처럼 네. 그 오히려 또 손상이 또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절이라는 음. 말도 됐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이나 일을 하시기 전에 음. 충분한 어깨 관절 스트레칭 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관절 와순팔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층에서 좀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어떤 힘이나 한계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쓰는 경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이렇게 약간 경쟁이 돼가지고 그쵸. 몇 킬로 친다 막 네네. 해가지고 막 자기가 이기도 못하는데 막 몇 킬로씩 막 5킬로씩 늘려갖고 하다가 아, 다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도 항상 어깨 관절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하신 후에 그다음에 가벼운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신 후에 이제 네. 좀 운동하실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예. 음. 그럼 이제 이 어깨 이 네. 부분도 또 스트레칭 방법이 따로 있는가요? 그렇진 않고 네. 지금 그동안 이제 했었던 한번 스트레칭을 네.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좋습니다. 이제 어깨가 이제 운동성이 크고 음. 이제 뭐 근육이나 인대 이제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네. 이제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이제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음.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질환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주먹을 쥐고 쥐고 팔 양옆으로 벌리는 거 네. 기억하시나요? 회전근개 팔- 했을 네. 때 했었던.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네네. 몸에 양옆으로 붙이고 이렇게 열고 양옆으로. 이게 편해지면 뒤꿈치를 더 팔꿈치를 뒤로 네네. 밀어서 살짝 쫙 뒤로면서. 하면 진짜 시원합니다. 네. 예. 이제 이 운동을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네. 팔꿈치를 붙이고 팔을 이제 땅과 평행하게 이렇게 양옆으로 벌리는 게 중요해요.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번 주랑 지난주에 했었던 이제 손을 벽에 고정하고 예. 몸을 트는 운동. 네. 들리면 시원합니다. 앞으로 손을 약간 네. 45도 정도 올리고 올려서 반대쪽으로 돌리고 들고 네. 그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렇게 돌고. 들고 그러면은 팔 위쪽부터 어깨까지 좀 당기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그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운동을 해주시고 예. 스트레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까지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건강한 우리 몸에 이제 네, 선생님께 배운 이 지식이 네. 아주 얇지만 주변 작가들 어깨 근육이 네. 어깨가 되게 많이 상해 있거든요. 작가분들이 네네. 방송 작가들이 해서 이거 그러시구나. 양쪽으로 네네. 이렇게 주먹 펼치는 운동 네네. 이거 했더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제가 네. 대때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저도 네. 자주 하거든요. 음, 진짜 시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 피가 되고 네. 살이 되는 네. 건강한 우리 모험 시간. 다음 시간에는 어떤 예, 이제 질환 알아봐요? 다음 주에는 손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주변에 증후군, 많아요. 그죠? 네, 이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제 종종 손이 저리다 하시는 예. 분들은 정말 자주 들어본 질환이실 맞습니다. 거예요. 네, 이 질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제 집안일 하시면서도 생기기도 그렇죠. 하지만 네. 요새는 마우스를 많이 쓰다 네, 쓰면서 맞습니다. 막감이 네, 생기거든요. 저보다 잘 아시는. 아니 주변 내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아, 많아가지고 네. 네 다음 주에는 또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또 좋은 운동을 알려줘야 되겠네요. 아유 손목 터널 증후군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준영 선생님 가시는 길에 미우리의 레인 댄스 들으면서 보내드리랍니다. 고맙습니다. 살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